제가 이걸 왜 이렇게 쓰냐면 칸트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딱 이렇게 도덕법칙, 의무동기, 선의지, 실천이성 해서 그 의미를 정리하는 건 저는 정말 의미 없는 공부라고 봐요. 왜냐하면 칸트의 문제를 만들 때는 어떤 사상가들이 문제를 만들 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맥락이 어떠한 방향과 반대되거나 비판적인 요소를 갖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비 구도를 꼭 갖고 만들어지고 서술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칸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방향은 이 방향과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행동이 쾌락을 가져왔는지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중시하는 학파들이 있잖아요. 목적 달성의 결과를 중시하는 학파들. 예를 들어 지금 말한 그 학파를 쓰면 에피쿠로스와 혹은 뭐 공리주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경험의 결과를 중시하는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칸트의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선한 행동,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결과,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행동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거냐? 인간에게 유용성을 주느냐, 혹은 쾌락을 주느냐라는 유의 결과를 두고 행동해선 안 되고 내가 세운 도덕 법칙 자체를 지키겠다라는 그 의무와 동기만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율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칸트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복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학교에 갔다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잘했어. 그 사회적인 기준을 봤을 때 옳은 행동이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더 엄격하게 그 행동의 의무와 동기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교복을 단정하게 입었니?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게 우리 규칙이거든요. 그게 우리 교칙이에요. 사회적인 규범을 단순히 그냥 따르려고 하는 행동은 수동적이에요. 자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내면에서 만들어진 이성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도덕법칙이나 준칙을 따르려는 동기가 아니라 내 외면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규범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좀 엄격하게 평가해 봐야 돼요. 칸트의 기준으로 만약에 판단을 해본다면요. 그래서 이것이 비판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요소는 타율적인 행동, 타율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행동은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요, 저는 요렇게 나눕니다.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요, 이건 웃는 표시죠. 이게 옳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지 못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위적인 기준, 목적이 되는 정언명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이러한 유에 속하는 건 어떠한 조건이 붙는, 내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기준으로서 가언명법이라고 해요. 칸트가 제시하는 기준은 바로 정언명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정말 엄격한 예이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굉장히 응급한 상황에 빠진 이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럼 우린 그 행동을 보고서 참 잘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기준을 가진 칸트는 그 의무와 동기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왜 도와주게 되었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너무 가여워서요. 너무 불쌍해서요.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감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거기에 동정이라는 요소, 또 인간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는 꼭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떠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칸트가 저기 맨 위에다 쓸게요.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외워둬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욕구, 욕망, 감정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휴미 이야기한 공감,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한 뭐 사회 전체의 이익, 쾌락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정신적인 쾌락 같은 유의 감정, 욕구, 욕망 등의 행위들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야 될 행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발휘해서 세운 행동의 준칙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칸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이고요.